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부국 황병과 영토 회복을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전편에서 언급한 미 육군의 신형 사거리 연장 저주포와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정밀 타격 미사일의 2023년 실전 배치가 한반도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이들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며 기존의 통념과 전쟁 탄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신형 자주포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나비 효과가 일본에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환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335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육상좌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거리를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F-15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약 900k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점도 함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겉과 속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은 자신들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미국 새 행정부와 협의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과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정밀 타격 미사일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 팽창을 막고자 하는 미국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필요한 나라는 일본과 필리핀입니다. 미 육군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정밀 타격 미사일의 핵심 설치 지역이 바로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베트남이 될 것입니다. 이 전술 미사일은 방어 무기보다는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미 육군이 2023년 실전 투입을 천명한 상황이라 이를 위해서 일본이 무리수를 두더라도 미국의 신형 전술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론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 육군이 중국 견제를 위해 향후 대만에 배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130km 신형 사거리 연장 저주포 사업과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주포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사거리 500km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서 130km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 배치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 도입을 추진한다면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시커먼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과 미래 첨단 기술 전쟁에서 밀리자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는 시점에 최근 센카쿠 열도로 껄끄러운 중국과도 과감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중국과 협력해 한국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겉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을 등에 업고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은 후방 지역이 아닌 최전방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2019년
육군 편제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총괄하고 있는 제2작전사령부의 핵심 임무가 전방의 지상작전사령부 지원과 함께 일본 견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 ERCA를 대마도에 배치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사거리 130km의 미국의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가 대마도에 배치되면 위로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현대조선소, 울주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동북아 물류 중심지인 부산 항만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전 지역, 각종 선박과 전투함 및 잠수함을 만드는 거제도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해군 핵심 기지인 진해에 있는 각종 전투함과 해군사령부 본부, 대한민국 항공기 제작의 핵심 기지인 경남 사천의 카이 KFX 공장 및 연구시설 등이 대마도의 130km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의 사정권 안에 모두 들어가는 심각한 상황에 놓입니다. 현 시점에서 약 사거리 40km인 K9 자주포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최전방에는 효율적이지만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시설이 있는 남해안 산업벨트를 방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마도의 신형 130km 사거리 연장 자주포의 위협 때문에 군사적으로 남해안에서 특히 대한해협 부근에서의 해군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는 북극 항로의 중심지가 될 부산항의 해상 물류망도 일본의 통제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도 경남 남해안에 설치되어 있던 일본군 해안포의 위협 때문에 경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해안포 공격으로 조선 수군의 전함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남해안 제군을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40km 내외의 자주포도 물론 위협적이지만 130km 사거리의 자주포가 대마도에 배치되면 폭이 160에서 170km 사이인 대한해협의 지리적 특성상 130km 신형 자주포의 군사 전략적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사실상 전투함 활동은 불가능하고 잠수함 외에는 어떠한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작전 지역이 대마도를 기점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양분되며 유사시 동해, 남해, 서해로 이어지는 유연한 통합작전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신형 사거리 130km 자주포를 대마도에 배치한다면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사거리 150km KT-SSM과 현무 미사일 계열과 사거리 250km의 전술함 지대지 미사일인 해령2 그리고 F-15와 F-16 계열의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각종 공대지 미사일이 있지만 한 발당 8억에서 20억 하는 가격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다행히 한국도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을 위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대마도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사거리 130에서 150km의 자주포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에 들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또한 일본이 대마도에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치 외교적으로 대마도 반환 운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대마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가 미국의 신형 전술 무기로 인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130에서 150km의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가 개발된다면 한국은
육군이 강하고 일본은 해군이 강해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통솔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것이 막강한 대한민국의 육군 전력이 일본으로 가는 8차선 고속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